자, 이론의 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. 총 6가지 되어 있죠. 그래서 과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개념화 및 분류를 해주고 어떤 것을 요약해주고 우리가 연구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측이나 설명도 해주고 지식을 확장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의 결함도 지적해준다. 다른 것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론이 수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연구를 시행할 때 이론적 배경,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 조사 연구의 이론을 탄탄하게 받침을 만들어 놔야 이런 기능들이 포함된 조사 연구가 수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내 조사 연구는 과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현상에 대한 개념 및 분류화도 할 수 있고요. 요약도 되고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고 내 조사를 바탕으로 있던 이런 이론의 한 단계를 쌓는 거기 때문에 지식도 확장할 수 있고 기존 지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결함을 지적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우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. 이론의 기준 4가지 나와 있죠. 첫 번째, 정확성입니다. 가능한 많은 변화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정확성이고요. 그 다음에 일반성. 일반성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?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. 이론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야 우리가 다양하게 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간명성. 설명에 사용되는 독립변수 숫자가 어떻다?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.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의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것들이 작용했다라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최소한으로 간명하게 줄여야 이게 좀 더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.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표현해야 우리가 연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간명성. 그 다음에 4번 인과성이죠.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원인 변수 외에 새로운 변수들이 첨가되어도 설명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인과성의 확보가 가능하다. 자,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의 관계가 혹시 다른 것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타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, 일반, 간명, 인과성이 확보되어야 하나의 이론으로 좀 더 탄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왜?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.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준을 충족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뭐죠? 우리는 시험장에 이런 이론의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. 명제라는 거. 앞에 여러 번 소개가 됐었죠. 이론에서 명제가 무엇인지.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. 실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진술이나 경험적 근거가 확인된 가설이라는 거죠. 가설이 나올 때 명제라는 문장 형태로 우리가 기술한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, P이면 Q이다. P에서 Q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명제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한 두 줄 또 내려가면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.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명제이고요. 가설에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 채택하냐
기각하냐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관찰 가능한 현상에 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. 뭐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명제가 여러 개 연결돼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다?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? 14페이지 보면 첫 번째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. 법칙. 자, 이론의 안에 법칙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보다 넓은 범위나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증을 얻은 명제를 우리가 하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명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기준을 만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은 이론과 거의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키워드로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중간쯤에 나온 우연한 패턴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. 즉 무슨 얘기죠? 법칙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쪽에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우연하게 여기서만 일어났다? 법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우리가 법칙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에 가장 쉽게 법칙 적용되는 게 뭐죠? 중력이죠. 지구의 중력 때문에 만류인력의 법칙,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. 하지만 중력이 없으면은 그 법칙이 적용받지 못하죠. 지구상에선 가능하지만 뭐 우주에 나가서 중력이 없으면 적용받지 못하는 것. 하지만 이 세계 내에서는 우연한 패턴으로 이걸 떨어뜨리는데 아래로 떨어진 게 우연이다?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리 뭐라고 볼 수도 있다. 마지막 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